자, 여기서 일단 보수주의가 한번 나와요. 자,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 뭐냐면, 이거 별표입니다, 별표. 우리, 기말재고 자산의 평가는 우리가 시가로 평가하는 거, 시가? 시가로 평가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재고 자산은 기말의 평가를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해요. 요거 취득 단가가 아니라요, 금액이에요, 금액. 취득 금액입니다. 취득 금액. PPT 좀 수저 PPT 있으신 분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취득 금액하고요. 시가 둘 중에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래서 미니멈입니다.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사례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얼마를 주고 재고자산을 샀었냐면 10,000원 주고 샀대요. 근데 기말의 시가가 12,000원이 됐답니다. 그럼 얘는 시가 상승 하락. 상승이죠. 시가가 2,000원만큼 상승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10,000원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12,000원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미니멈. 작은 거. 작은 거니까 10,000원으로 평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시가 상승분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가 상승을 인식하지 않아요. 재고자산입니다. 기말에.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낚시를 파냐면 재고자산이 기말에 시가가 올라가는 거 출제해요. 그러면서 분기를 한번 끊어봐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끊었다. 그러면 월척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문제 진짜 많아요. 나중에 보시면 한 5개, 6개 될 겁니다. 그렇죠? 간모하고 평가 2개 결합 문제 제일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자, 근데 거꾸로 10,000원짜리 주고 샀는데 얘가 8,000원짜리가 됐대요. 그럼 이거 시가 상승, 시가 하락. 하락입니다, 하락. 2,000원 하락한 거죠. 그럼 얘는 둘 중에 뭐로 평가해요? 8,000원, 이번에 8,000원 평가해요. 둘 중 작은 거니까. 그럼 이건 시가 하락을 인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합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요. 적합법.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가 올랐어? 아유, 잡지 마. 시가 내렸어? 잡아라.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보수주의는 이해가 되는 게 비정상이 비정상.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보수주의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말재고 자산의 평가는 아마 여러분 저가법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가격으로 평가한다라고 저가라고 저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말재고 자산은 시가가 하락한 것만 인식하는 저가법을 쓴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아마 다음 주에 그러니까 좀 이따가는 이제 계산 문제 풀 거고요. 여러분들 맡길 거고, 계산 문제인가? 아무튼 계산 문제, 말로 된 계산 문제.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는 얼마다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몇 번 출제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좀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아무튼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시험에 낸 적 없으니까. 자, 그럼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에 분계는 출제를 거의 한 적은 없어요. 거의 한 적은 없습니다. 분계는 요 시가 하락, 그러니까 시가 상승분 가지고 장난치는 건 많이 냈어요. 실기 때. 알죠? 인식하라고. 근데 시가 하락분 분계는 출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 예적 2번. 조선시대 때. 한 60 몇 회차 그때요. 자, 보시죠. 사례. 말문제는 그래도 냈어요, 많이. 자, 보시면. 자, 2000X1년 기말 현재 10만원에 취득했던 제품의 시가가 8만원으로 하락이 됐대요. 그럼 이거는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하죠. 왜냐면 지금 기말 제품이니까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는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8만 원으로 잡아야 됩니다. 즉 시가 하락분 인식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분계를 끊냐면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말문제. 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손실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 원가로 봐요. 실제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개정 과목이지만 얘는 매출 원가로 봐서 매출 원가에 가산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 여러분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재고자산을 기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기말에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말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재고자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안 가지고 있으면 시가 하락할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손님도 없어요. 재고자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시가 하락은 방지했지만 손님도 없습니다. 재고자산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럼 재고자산을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심심해서? 아니죠. 팔기 위해서? 즉, 매출을 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뜻에서 매출을 얻기 위한 희생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회계에서 관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매출을 얻기 위해서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그죠? 보유하고 있으니까. 뜻이 그 뜻. 네. 그러면 이제 대변에 제품을 까야 되잖아요. 제품 10만원짜리가 8만원 됐으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안 깝니다. 간접 까요, 간접. 그죠? 여기 보시면, 아이고, 아까 왜 껐대? 여기 잼인가? 여기입니다. 아이고. 요렇게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풀네임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입니다. 평가충당금. 뭐냐,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기말에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있잖아요. 그게 총 취득 금액이 얼마고. 그냥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피해자. 요렇게. 그러니까 요 사례로 따지면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 말에 16억의 재고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관하고 있는데 얘가 시가가 누적적으로 3,800만 원만큼 떨어진 겁니다. 원래 이거 가로쳐야 돼요. 가로쳐야 돼. 마이너스 돼 있더라고. 예. 그래서 막 이렇게 평가충당금이 시가가 떨어진 게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주주들한테 전체 해당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고, 근데 얘가 시가가 얼마 떨어졌다라고 정보를 다 제공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 우리 특히 그 회계에서는 주로 이 해당 자산이나 이런 것들의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는 주로 직접법 안 쓰고 간접법 많이 쓰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됐다라고 알려주는 것. 근데 우리 아까 재고자산의 감모는 직접법 썼죠. 대변으로 재고자산 까버렸잖아요. 그건 왜? 가격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수량이 부족해진 거거든요. 그럼 진짜 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상은 아니고 암기사항입니다. 정비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평가충당금은 어디 태생일까요? 분계로 따지면. 자산을 빼는 놈이잖아요. 어디? 대변. 자산 차변을 빼면 대변 태생이지.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대변 태생이에요. 아, 여기? 우리 분계는 무조건 플러스로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못 끊지, 분계. 그죠? 물론 시험에 냈던 적은 거의 없어요. 한두 번 분계.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만 원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 원재료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간접법. 이렇게 이건 보지 마시고 방금 열심히 설명해서 보여드렸어요. 아예 그냥 재무상태표로 보여드렸죠. 자, 그럼 사례 두 번째 연결. 자, 얘는 실기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실기 낸 적 없어요. 말 문제만 대비.
자, 연결입니다. 아까 X1년도 기말에 평가했죠? 그럼 X2년도 기말 때 또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 X2년 기말 현재 원래 8만 원짜리였었잖아요. X1년도에. 얘가 시가가 11만 원으로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시가가 떨어졌다가 시가가 다시 올라간 경우죠. 처음부터 시가가 오른 상황이 아닙니다. 딱 떨어졌다가 오른 상황에 떨어졌다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은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지금 취득금액 10만 원이잖아요. 취득금액. 근데 시가가 11만 원 됐어요. 맞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어디까지만 평가? 그것도 10만 원으로만 평가되니까 8만 원짜리를 10만 원까지만 올려줘야 돼요. 11만 원까지 못 올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세요. 조선말, 한국말. 자, 뭐냐면 이렇게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졌다가 당초부터 상승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상승하지 않습니다. 떨어졌다 올랐을 경우에요. 떨어졌다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시가 상승분을 전액 올려주는 게 아니라 취득 원가를 한도로 시가 상승분을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아마 어디 있지? 57페이지 맨 아래 가격 회복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가격 회복 시. 있죠? 있지 않나? 주석 2번에 뭐 당초 평가 손실 인식에까지만 환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의 정확한 풀네임은 취득 원가를 한도로 시가 회복분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시겠어요? 회복하고 원래부터 상승은 다른 말이에요. 됐죠? 딱!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러면 재고자산은 항상 평가 충당금을 달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죠? 그러면 재고자산 지금 8만 원짜리가 10만 원 된 상황이잖아요. 11만 원이라 하시면 11만 원까지 올려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기말에. 그럼 얘가 10만 원이 되려면 재고자산 10만 원.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0이 되면 되는 거죠. 0이 되면 10만 원까지 회복시킨 거잖아요. 맞죠? 그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2만 원 감소시키면 되겠죠. 맞죠? 감소시키니까 대변에 있는 애를 감소시키려면 차변을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얘는 2월 되는 놈이거든요. 차감 계정이니까 2월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세법에서 했었지만 누적 개념이냐 단기 개념이 중요합니다. 누적이다라는 거 2월 되는 거고 단기는 2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2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얘는 매출원가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은 2월 안 됩니다. 맞죠? 얘는 이미 작년도 X1년도 이익잉여금 처리 끝냈어요. 2월 안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대변에 뭘 쓰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2만 원에서 빵 됐잖아요. 빵 됐으니까 환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다라고 대변해. 재고자산 평가손실 못 빼요. 2월 안 되거든. 되셨어요? 이렇게? 예. 그럼 얘는 성격이 뭐냐면 매출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왜냐면 매출은 아니거든요. 매출 원가에 대응되는 매출은 있지만 실제 판 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매출 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매출 원가에서 가산했으면 매출 원가 차감하라 라는 성격은. 네, 되실까요? 이렇게. 자,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계산 문제가 64페이지. 회계부가소득 64페이지. 12번이에요, 12번. 회계부가소득 교재 64페이지에 12번. 해보세요, 여러분. 12번.
요게 이제 평가하고 감모하고 결합된 계산 문제입니다요. 아, 계산 문제, 말 문제. 뭐 해봐도 될까요? 할게요. 자, 아이고. 자, 보시면 1번. 저기요, 수량을 기말 재고 자산의 수량을 검토했대요. 그럼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의 수량 부족분이 감모죠. 맞죠? 근데 감모가 10만 원 100만 원 발생했는데 90%는 정상 감모래요. 맞죠? 그럼 나머지 10만 원은 비정상 감모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10만 원은 비정상 감모입니다. 그럼 요 4번은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비정상 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 우리 영업의 비용 맞잖아요. 요거 비정상 감모만 쓴다라고 했죠. 그죠? 10만 원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조심하. 2번 뭐냐면 여기 시가하고 장부가액을 비교해 보니까 시가가 50만 원 증가했대요. 근데 조심하실 게 이거 평가 이익이잖아요. 시가 상승분이죠. 네, 시가 상승인데 지금 재고자산이잖아요. 기말 재고자산. 시가 상승분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뭐냐? 시가 상승 인식 안 한다. 맞죠? 안 하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왜? 1번이 여러분 맞으려면 시가 상승분 인식한 맞아요. 왜? 여기 우리 기말 재고자산이 여러분들 감모가 100만 원 발생했잖아요. 100만 원 발생하면 기말 재고자산 일단 100만 원 떨어지지. 장부 금액에서 이제 장부 금액에서 얘가 이제 실질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지금 감소한 거죠, 재고 자산이. 맞죠? 근데 얘를 만약에 50만 원 증가시키면 50만 원만 감소한 게 맞아요. 근데 얘는 50만 원 증가 안 시키잖아요. 시가상승 인식 안 시킨다면서. 맞죠? 그래서 100만 원이 감소한다고 맞는 표현이에요. 아, 여기? 그 다음에 2번. 자, 왜? 2번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단기순이익은 우리가 비용이 뭐냐면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비용이죠. 90만 원 비용.
비용.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도 비용 맞잖아. 영업의 비용. 10만 원. 맞죠? 그리고 시가상승분은 평가익 안 잡아요. 안 잡으니까, 예,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 감사한다가 맞는 거예요. 만약에 50만 원 감사한다면 해도 틀린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3번.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정상감모만. 맞죠? 얘가 만약에 평가손실이 나왔다면 평가손실과 정상감모의 합이 매출원가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심?